웹소설 독서에 관한 고민, 답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북마뉴 조언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적어주세요. 구독 안 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뉴 편집장입니다. 로판을 쓴다면 로판만 읽어도 될까요? 현판을 쓴다면 현판만 읽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장르의 웹소설도 읽어야 할까요? 일반 책은 읽으면 안 될까요? 어느 작품을 읽어야 할까요?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100만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어. 나는 무슨 스토리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웹소설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핑프 아닌가. 그리고 그 소설을 베낄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소설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 원고를 쓰는데 그 웹소설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웹소설을 보는 마인드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웹소설을 쓰는 사람은 웹소설을 읽는 게 기본입니다. 첫째, 스토리 분석. 문체, 스토리 끌고 나가는 스타일, 흐름 이런 거 봐야죠. 둘째, 시장 트렌드 분석. 원래 웹소설을 많이 읽던 사람은 지금보다 더 읽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읽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죠. 지금까지 아예 웹소설을 안 읽어봤다? 그럼 읽어야지. 자기가 쓰는 장르가 뭔지는 알고 써야 할 거 아니야. 이 시점에서 내가 웹소설을 안 읽어봤다. 웹소설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건드려 봤는데 난 이런 흐름 못 읽겠다. 유치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제발 그냥 가십시오. 그만 좀 기웃거리고 그냥 가세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은 절대로 웹소설 쓸 수가 없어. 어느 장르를 읽어야 할까? 꼭 내가 쓰는 장르만 봐야 할까? 저는 내돈내산으로 진짜 여가 시간에 보는 책은 로맨스 보다가 로테기 오면 판타지 보고, 판타지 보다가 판때기 오면 벨 보고, 벨텍이 오면 로판 보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적으로는 장르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업자이니까 이렇게 시장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굳이 웹소설의 모든 장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 장르에만 나오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소재를 다른 장르에 접목시키는 이런 퓨전 스토리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슥슥 보시는 건 옵션이죠. 원칙적으로 로맨스를 쓰시면 로맨스 보고 판타지 쓰시면 판타지를 보는 게 제1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읽었다면 글자 하나하나 완결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장르만 열심히 안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BL을 쓰는데 여가 시간에는 판타지를 주로 본다. BL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판타지를 쓰고 있지만 무협을 좋아해서 무협만 사서 정주행한다? 현재 판타지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어느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할까? 이건 저의 스터디 제자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님들 질문이 왔을 때 댓글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웹소설을 쓰려는 건 혼자 쓰고 혼자 읽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내 이름, 필명, 내 작품 올리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웹소설은 사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초반에 직원들이 아무리 사도 어차피 1인 1계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이럴로 할 수도 없고 결국 새로 런칭한 작품이 상위권에 자리 잡느냐 마느냐는 하루 안에 길어야 사흘 안에 결판이 납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굳이 말하면 저번에 베스트셀러였던 작품이 역주행을 하는 거죠. 그때 런칭됐을 때 그냥 그랬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역주행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 그러니까 웹소설을 잘 모른다면 혹은 웹소설을 알지만 공부하고 싶다면 베스트 랭킹 상위권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쫙 체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만 제목발, 표지발로 잠깐 떴다 떨어지는 게 있거든. 그런 작품이 지금 상위권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랭킹이 아니라 한 일주일 체크를 해서 이 스테디셀러 랭킹으로 체크를 해서 보는 게 맞고 일간 랭킹과 스테디셀러를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작품이 제목발이었냐 표지발이었냐는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내용이 재미있어서 된 게 아니었구나. 다 댓글에도 나오고 내가 읽어봐도 그걸 느낄 수 있거든. 스테디셀러에는 한 2년 전에 런칭을 해서 아직도 연재 중인 작품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작품인데 소재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죠. 대신 이미 충분히 웹소설을 읽었고 시장 트렌드를 체크하는 게 주 목적인 사람이라면 스테디셀러보다는 일간 주간 랭킹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주말에 체크하면 괜찮죠. 그리고 정말 시장 분석이면 굳이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앞부분 좀만 봐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일반서는 읽으면 안 될까? 읽어야 한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주인공이 물리치료사라면 인체 생리학, 근육 이론 이런 거 공부해야겠죠. 이렇게 자료조사로서의 독서는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잠깐 잡학다식한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섭렵은 게 좋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무슨 책이든 읽으세요. 심리학, 인문학, 과학 상관없이. 관심 있는 책은 읽어두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관심 없는 소재는 안 읽을 거고 안 쓸 거잖아. 같은 장르는 내 글에 방해가 되니까 읽지 말아야 할까? 원고를 쓸 때는 같은 장르를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웹소설을 쓸 때는. 왜냐하면 웹소설은 글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고를 안 쓰는 기간이 1년에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하면 프로 작가의 사이클에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아예 독서를 하지 말란 뜻이거든, 그거는. 보통 표절 걱정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표절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그 작가가 너무 잘 썼어. 필력이 너무 좋아. 그런 다음에 내 글을 보니까 노답이다 이거는. 나는 재능이 없다. 이건 쓰레기다. 이렇게 내 글 구려병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글 구려병이 어제 오늘 일인가? 아니잖아. 안 읽어도 그 병 걸리잖아. 어차피 걸릴 거면 시장 분석을 하면서 걸리는 게 어떨까?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읽는 시간이 쓰는 시간보다 길면 안 되겠죠? 쓸 시간 부족하다면서. 손 느리다면서. 아니 오늘 3장도 못 썼는데 새벽까지 남의 책을 읽고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응? 연휴 기간에 원고 얼마나 쓰셨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자랑 혹은 자아 비판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써야겠죠?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